잠깐 혹시 지금 더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나요? 에어컨 틀고 싶지만 전기료가 걱정되시죠? 아니면 에어컨 바람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참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우리 집에 있는 평범한 물건들로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비법 말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물통 하나, 부엌에 있는 소금 한 줌, 그리고 신문지 몇 장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간단한 것들이 어떻게 무더위를 물리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죠? 경기도 안양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더군요. 제 한의원에 오시는 80세 할머니께서 한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요?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전기료 걱정 없이, 몸에 부담 없이, 그러면서도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비법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이런 소중한 정보는 우리 또래끼리 함께 나눠야 하잖아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이 정말 덥죠? 예전엔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에어컨을 계속 틀자니 전기료가 걱정되고 몸에도 좋지 않다고 하니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냉방병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찬바람이 더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더위를 그냥 참고 살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에어컨 틀자니 전기료가 무섭고 안 틀자니 더워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험해 본 결과 정말 놀라운 방법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접목시킨 방법들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물과 바람의 조화라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큰 물통이나 대야 하나, 그리고 선풍기만 있으면 됩니다. 물통에 찬물을 담아서 선풍기 앞에 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면 시원해질까요?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화기제라는 원리와 비슷해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공기가 시원해지는 거죠.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8세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이 방법을 써보시고는 이게 무슨 일이야? 바람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라고 하시더군요. 더 효과를 높이려면 물통에 수건을 적셔서 걸쳐두세요. 그러면 수건이 물을 흡수해서 더 많은 면적에서 증발이 일어나니까 효과가 배가 돼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물을 너무 차갑게 하면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서 끈적끈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더운 여름이면 마당에 물을 뿌리곤 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준다는 원리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정말 놀라워요. 선풍기에 물병을 달아두는 방법도 있어요. 페트병에 물을 넣고 얼려서 선풍기 뒤쪽에 달아두면 선풍기가 불 때 시원한 공기가 나와요. 마치 작은 에어컨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이번엔 정말 신기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소금을 이용한 천연 제습법입니다. 소금이 뭐가 그리 특별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소금은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습기가 줄어들면 같은 온도라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필요한 건 굵은 소금과 작은 그릇들 뿐이에요.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방 안 곳곳에 두기만 하면 돼요. 특히 습기가 많은 곳, 예를 들어 화장실 근처나 부엌 싱크대 아래 같은 곳에 두면 효과가 더 좋아요. 대구에 사시는 74세 최정희 할머니께서는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집안 공기가 이렇게 상쾌해질 수가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무척 기뻐하셨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소금이 습기를 많이 먹어서 딱딱해지면 버리지 마세요. 프라이팬에 볶아서 수분을 날려주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아껴 쓰는 지혜죠. 소금 말고도 수치나 활성탄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숯은 예로부터 습기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새 집에 이사 가면 숯을 두셨던 거예요. 공기도 정화하고 습기도 잡아주니까 일석이조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장마철이 되면 관절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다 습도 때문이에요. 습도가 높으면 관절염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 습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신문지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신문지를 창문에 붙이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면 방 안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신문지로 햇빛을 막아주면 온도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신문지를 창문 크기에 맞게 자르고 물을 살짝 뿌려서 창문에 붙이면 끝이에요. 물만 발라도 이틀 정도는 잘 붙어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81세 김철수 할아버지께서는 신문지 하나로 이렇게 시원해질 줄 몰랐네. 옛날 지혜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오후에 서쪽 햇빛이 강하게 드는 창문에 이 방법을 쓰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저도 직접 온도를 재봤는데 3도에서 4도 정도 온도가 내려가더군요. 요즘에는 창문에 붙이는 차단 필름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비싸잖아요. 신문지로도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돈 들이지 않고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창호지 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신문지도 비슷한 효과가 있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해요. 만약 신문지가 없으시면 흰 종이나 두꺼운 종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햇빛을 차단하는 거니까요. 다만 투명한 비닐은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온도를 더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번엔 몸 자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청열해독의 원리를 응용한 거예요. 먼저 손목과 발목을 차가운 물에 담그는 방법이에요. 손목과 발목에는 혈관이 피부에 가깝게 지나가거든요. 이 부분을 차갑게 해주면 온몸이 시원해져요. 세수대야에 찬물을 받아서 손목과 발목을 5분 정도 담그고 계세요. 그러면 혈액이 차가워져서 몸 전체로 퍼지면서 체온이 내려가요. 전주에 사시는 72세 이영희 할머니께서는 이 방법 정말 신기해요. 금방 몸이 시원해지네요 라고 하시면서 매일 실천하고 계세요. 목 뒤쪽을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목 뒤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거든요. 차가운 물수건을 목 뒤에 올려두면 뇌로 가는 혈액이 차가워져서 온몸이 시원해져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부위를 맹문혈이라고 불러요. 맹문혈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를 시원하게 해주면 전체적인 체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더운 날에는 몸 안에 열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걸 사화법이라고 해요. 몸 안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죠. 특히 평소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 얼굴이 자주 빨개지거나 갈증이 심하거나 입이 마르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에요. 한번 꼭 시도해 보세요. 여름밤에 더워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냉동실에 물병을 얼려서 수건으로 감싸 놓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발밑에 두면 돼요. 발은 우리 몸에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차갑게 해주면 온몸이 시원해져요. 수원에 사시는 83세 박만수 할아버지께서는 40년 만에 여름에 이렇게 푹 잤네라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베개 밑에 차가운 수건을 깔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머리가 시원하면 잠들기가 훨씬 쉬워져요. 다만 너무 차갑게 하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 적당히 차가운 정도로 하세요.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너무 찬물로 하면 오히려 체온이 올라갈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해주세요. 그러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여름에는 이불을 아예 안 덮고 자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얇은 이불이라도 덮는 게 좋아요. 밤에는 체온이 내려가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안 덮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얇은 여름 이불이나 시트를 덮고 주무세요. 침대 매트리스도 중요해요.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매트리스가 좋아요. 요즘에는 대나무나 야자수 잎으로 만든 매트가 있는데 이런 천연 소재 매트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도 잘 돼서 시원해요. 이번엔 집안에 있는 식물들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식물들은 증산작용이라고 해서 잎에서 수분을 내보내는데 이때 주변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특히 넓은 잎을 가진 식물들이 효과가 좋아요. 고무나무, 몬스테라, 스투키 같은 식물들 말이에요. 이런 식물들 주변에서는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 나요. 울산에 사시는 79세 한복순 할머니께서는 화분 몇 개 들여놓으니까 집안 공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식물에 물을 자주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을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다만 너무 많이 주면 습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식물은 단순히 시원함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효과도 있어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시대에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알로에나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들은 관리하기도 쉬우면서 효과도 좋아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니까 어르신들이 키우기에 딱 좋아요. 이런 식물들을 창가에 두면 직접적인 햇빛도 차단해주고 시원함도 더해주니 일석이조예요. 작은 화분 몇 개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번엔 집안에 바람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공기가 잘 통하면 그만큼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오전에는 동쪽 창문을 열고 오후에는 서쪽 창문을 열어서 맞바람이 치도록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되면서 시원해져요. 선풍기가 있으시면 창문 쪽에 두고 밖으로 바람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와요. 청주에 사시는 77세 서금순 할머니께서는 이 방법 써보니까 선풍기 하나로도 훨씬 시원해지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집 구조상 맞바람이 안 치는 경우라면 선풍기를 2대 놓고 공기 순환을 시켜도 좋아요. 한 대는 공기를 빨아들이고 다른 한 대는 내보내는 식으로요. 그러면 인공적으로 바람기를 만들 수 있어요. 창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문이라도 활짝 열어두세요. 집 안에서라도 공기가 순환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일수록 더 중요하죠. 바람기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창문을 활짝 열기보다는 환기 시간을 짧게 여러 번 나누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1시간에 5분씩만 환기하는 식으로요. 이번엔 옷차림으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체감 온도가 크게 달라져요. 밝은 색 옷이 어두운 색 옷보다 시원해요.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소재가 통풍이 잘 되어서 시원해요. 옷은 몸에 딱 맞는 것보다 약간 여유 있는 걸 입으세요. 그래야 공기가 순환되면서 시원해져요. 부산에 사시는 75세 정동철 할아버지께서는 옷만 바꿔 입어도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시면서 놀라워하셨어요. 모자를 쓰는 것도 중요해요. 머리에 직접 햇빛이 닿으면 체온이 확 올라가거든요.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면 훨씬 시원해요. 요즘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옷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옷들은 햇빛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주니까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한복이 여름에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통풍이 잘 되는 구조 때문이에요. 요즘 옷도 그런 원리를 활용한 디자인이 많아요. 헐렁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선택하세요.
이번엔 몸속부터 시원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한성 음식들이에요. 수박, 참외, 오이 같은 여름 과일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과일들은 수분도 많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냉국수나 냉면 같은 시원한 음식도 좋지만 너무 차가운 음식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시원한 정도로 드세요. 대전에 사시는 82세 박순덕 할머니께서는 오이 냉국을 자주 먹으니까 몸이 한결 시원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녹두차나 보리차 같은 차도 좋아요.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면 더 좋아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는 여름을 이기는 지혜가 담긴 것들이 많아요. 삼계탕, 팥빙수, 콩국수, 오미자차. 이런 음식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여름에 먹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삼계탕은 이열치열의 원리죠. 더울 때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땀을 내고 체온을 내리는 방법이에요. 팥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몸에 열을 내려주고 오미자는 갈증을 해소해 주죠. 특히 여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드세요. 갑자기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다만 물을 너무 차갑게 마시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더위를 이기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더워 죽겠다는 생각보다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시원해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도 도움이 돼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체온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광주에 사시는 78세 이순옥 할머니께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더위도 달라지는구나라고 하시면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옛말에 마음이 얼음이면 온 세상이 시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 여름에는 특히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아요. 불교에서는 청정심이라는 말을 써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뜻인데 그러면 몸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시원해진다고 해요.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10가지 비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세요? 모두 우리 집에 있는 평범한 것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이런 방법들이 좋은 이유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전기료가 얼마나 비싸요? 에어컨 한 달 틀면 10만 원도 금방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쓰면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몸에도 좋아요.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면 관절이 아프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이 방법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부작용이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방법들이에요. 옛날엔 에어컨이 없었는데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더위를 이겨냈거든요. 그 지혜를 다시 되살려서 우리도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방법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비법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더위는 우리 몸을 힘들게 하지만 마음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는 게 제가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도 흐뭇해지네요. 혹시 이 방법들을 써보시고 효과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더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나누어 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함께 지혜롭게 이겨내요.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할 수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생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또 만나요. 지금 활짝 웃자. 지화자 TV였습니다.